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는 엔데믹으로 진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는 확진 학생에게 격리를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하던데 코로나 엔데믹 속에서 학교 방역 지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교육청 학교보건팀의 임정순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임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학교도 엔데믹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부산의 학교의 그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4월까지는 하루 평균 한 20여 명으로 한동안 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하루 평균 70여 명으로 다소 증가 추세였습니다. 마스크 자율 착용 이후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특히 학교별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수학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체험 활동과 수학 여행 중간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학생이 발생되면 같은 차량이나 같은 방을 사용한 학생들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어서 네.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해서 어제부터 적용했다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동안 교육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학교 방역 지침을 수차례 개정해 왔습니다. 어제 적용되는 6월 1일자 제10차였는데요. 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학교도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간 의무에서 5일간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등교 중지 기간도 5일간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매일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와 출근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자가진단 앱도 중단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의심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고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니요, 만약에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하는 데가 이제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예. 밀폐된 공간에서 뭐 함성을 지른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비말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 격리 권고 기간에 격리를 한 학생이라면 출결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인정됩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네.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와 같이 네. 학생 자신이 감염 위험 요인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이게 권고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가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혹시라도 가게 되면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학교에서는 좀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격리를 하는 게 좋겠지. 예, 이제 집단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하게 되면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방역 당국에서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시키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네.
만약 불가피하게 등교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같을 때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이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도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네.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미리 마련되어 있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분리고사실에서. 네네. 그러면은 앞서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하던 자가 진단 앱도 종료가 됐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자가진단 앱은 학생이 등교 전에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확진 여부를 등록하면 나는 등교 중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앱이었어요. 네. 등교 중지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이 앱의 사용도 실효성이 떨어져서 중지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는 그 수두, 2급인 수두, 4급인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크는 해제됐는데 혹시 기침이라든가 뭐 열감이라든가 이런 느낌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학생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기침이나 열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호흡기 증상에 대해서는 네.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왔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기침이 있거나 열감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죠. 방역 당국에서도 인후통, 기침,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이런 증상에서는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일단 모르지만 기침이 네. 나거나 열이 나면 일단 마스크부터 써야지 다 안전하다 하는 말씀이신데, 근데 네. 또 하나 걱정이에요. 이제 너무 덥게 되면은 창문 다 닫고 에어컨도 틀고 할 텐데 그러면 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교내 네. 방역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풍향, 즉 공기의 흐름이 그 비말을 더 확산시키고 그 공간을 다 썩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냉난방기 사용할 때는 중간중간 수시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학교 방역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요. 학교에서는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며 특히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서 상황 발생 시 대응과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4개월 긴 세월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너무나 힘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젠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한 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교육청 학교보건팀의 임정순 사무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